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통이동 집무실에 첫 출근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김한길 전 대표, 지역균형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인수위 구성은 이번 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전 서울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과 차담회를 갖고 직속으로 꾸릴 위원회의 인선 내용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또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통합위는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기 위한 것이고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윤 당선인은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주말부터는 인수 업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운영과 국정비전, 철학, 국정과제를 논의할 기획조정 분과의 위원도 먼저 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후보 시절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혁을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무실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죠. 네, 이 비공개 부분에서 나눈 대화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발표됐는데 그만큼 윤 당선인이 강조한 내용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대적인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예고했는데 민정수석실 폐지는 그중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 국민 신상털기 잔재도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합법을 가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윤 당선인은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첫 공개 일정을 가졌는데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다고요? 네, 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행보였는데요. 이 윤 당선인은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 등 방역 대책에 협조한 대가로 자영업자들이 재산권 제한을 받은 만큼 정당한 보상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전통시장,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문화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인수위원장 자격으로 첫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라며 겸손과 소통 또 책임의 원칙을 갖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 위원장과 윤 당선인의 공약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현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거의 다 주요 정책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다고 말해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발표한 공약 가운데 해법을 찾아보고 가능한 선택지에 대해서 준비한 다음 윤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국무총리 임명 가능성에는 안 위원장은 지금은 한눈팔 여유가 없다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 비서실을 여러 차례 찾아 관련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은 정민용 피고인이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찾아가 대장동 사업에서 1공단을 제외한다는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정민용 팀장이 보고서를 성남시장 비서실에 가져다 준 일이 복수의 횟수로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그러나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을 만나 결제받은 것 기억하느냐고 묻자 이재명 시장을 뵙고 결제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팀장은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공사에 입사했고 대장동 사업 당시 전략사업팀장을 맡았습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지난 10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으로 19만 원을 결제했고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추 전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의 음식점에서 정치자금 25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부터 신한은행 전산망에 간헐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가 1시간 2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전산장애로 ATM과 온라인을 통한 예금 입출금과 타은행 이체, 신한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결제 등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또 신한은행 애플리케이션 신한솔이 한동안 마비돼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 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 두기의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오는 31일부터 만 5살에서 11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은 24일부터 시작되며 위탁 의료기관 1,200여 곳에서 접종이 진행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 소아 확진자의 비중이 늘고 있고 누적 발생률도 전체 인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뇨와 비만,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의 경우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아는 코로나19 감염 시 성인에 비해 무증상 또는 경증 비율이 높지만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는 중증 코로나19 감염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어린이 접종에는 성인용보다 용량을 낮춘 화이자 백신이 사용됩니다. 소아 백신의 대상 연령은 생일이 지난 2017년생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까지입니다. 아울러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2살에서 17살까지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mRNA 백신의 부작용으로 심근염을 추가해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보상비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신고된 심근염 사례 389건에 대해서도 별도 절차 없이 보상이 진행됩니다. 사적 모임 6인 이하, 식당, 카페 밤 11시까지인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완화 여부를 검토합니다. 현행 거리 두기가 20일까지 적용되는 만큼 완화 여부는 18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만 9,790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00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59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4명 늘어난 1,158명으로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사실상 대부분 국가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여행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발리섬에 1년 10개월 만에 관광객들이 도착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월 코로나로 하루 2,000명 넘게 숨지며 막대한 희생을 치렀지만 최근 방역 규제를 빠르게 풀고 있습니다. It's real, it's happening, but I don't think it's too hard right now. Like it's more like a flu, so that's okay. We can handle it.
이미 한국과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사이판은 지금도 돌아올 때 격리가 면제됩니다. 여기에 방역 요새라 불려온 호주가 지난달부터, 필리핀은 이달 10일부터 관광객들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한 해 한국인 180만 명이 찾는 태국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사상 최대지만 입국 뒤에 단 하루만 격리를 하면 됩니다. 이미 업계에선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ก่อนที่จะมีโควิดเนี่ยชาวเกาหลีเนี่ยไปเที่ยวทางเหนือมากนะคะ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เชียงใหม่นะคะจะมีเรื่องของป่าเขาลำเนาไพรนะคะเรื่องของในเมืองเนี่ยก็จะเป็นเรื่องของวัดวาอารามที่สวยงาม 캄보디아와 라오스 역시 무격리 입국이 가능하고 한국인이 한 해 400만 명이나 찾는 베트남도 격리를 사흘에서 하루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항 면세점도 속속 문을 열고 있고 글로벌 항공사들도 정기 노선 취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아시아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KBS 뉴스 김훈장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이 발표됐습니다. 시공 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데다 품질이 불량한 콘크리트를 썼고 감리 기능마저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신축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설치 등을 위해 설계한 피트층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닥을 시공하면서 임의로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는데 이게 바닥의 하중을 높이는 1차 원인이 됐다는 게 사고조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하부 3개 층에 있던 가설 지지대마저 조기에 철거해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한 바닥이 결국 붕괴됐다는 겁니다. 콘크리트의 품질 불량도 확인됐습니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강도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에서 설계 기준의 85% 수준에 미달됐습니다. 사고조사에는 레미콘 반입 시 채취한 표본과 구조물에서 추출한 콘크리트가 동일한 제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라며 제조나 타설 과정에서 추가로 물을 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 불량 품질로 인해서 철근의 부착 성능이 저하하였고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정상적인 구조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조사에는 또 이런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 할 감리 과정에서도 세부 공정 검사 항목이 빠지면서 공법 변경과 가설 지지대 제거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수위를 정해 관할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폴란드 국경 근처까지 확대되면서 러시아를 향한 서방의 경고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 측에서는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서부 야보리우의 군사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2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3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을 공격해 외국 용병 180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위된 도시들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시는 민간인 2,1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군 13,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have serious concerns that Russia may be planning to use chemical or biological agents against the Ukrainian people.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연계된 생화학 무기 실험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Ч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сформировалась сеть из,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30 биологических лабораторий, в которых проводятся крайне опасные биологические эксперименты.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대량 살상 무기도 개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Меня это очень беспокоит, потому что не единожды мы убеждались уже. Хочешь узнать о планах России, посмотри, в чем Россия обвиняет других.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은 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If he uses an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n this will be a game changer in the whole thing. 한편 러시아 곳곳에서 어제도 반전 시위가 펼쳐졌고 개전 이후 모두 15,000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이탈리아에서 만납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회동 당사자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현지 시각 월요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이 양국 간 경쟁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동 당사자인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각 일요일 복수의 미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전체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계획을 알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러시아 지원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are watching closely to see the extent to which China actually does provide any form of support, material support or economic support to Russia. It is a concern of ours. 또한 러시아를 도울 경우 분명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중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communicating directly, privately to Beijing that there will absolutely be consequences for large-scale sanctions evasion efforts or support to Russia to backfill them.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다면 제재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나라도 러시아에 생명선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will not allow that to go forward and allow there to be a lifeline to Russia from these economic sanctions from any country anywhere in the world.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제재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러시아의 침공이 중국의 타이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질문에 중국은 무력으로 타이완을 점령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그런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 진화엔 소방대원뿐 아니라 군인, 경찰관 등 다양한 분들의 노고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역 상인들도 식사나 숙소 등을 제공하며 힘을 보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선행을 실천한 가게 투어에 나서겠다는 네티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기다렸던 주불 진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려 213시간 넘게 탔습니다. 그에 따른 산불 영향 구역 24,900여 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서울 면적의 41%가 넘고요. 축구장 3만 5천 개 정도를 합친 넓이가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 불을 끄기 위해서 헬기 1,200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장비가 투입이 됐고요. 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시로 번지는 산불과 싸웠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잠시 포기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똥 때문에 초긴장이었죠. 그렇게 불 끄러 나선 분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울진 등 지역 식당에 붙은 안내문들입니다. 산불 끄는 분들에게 무료 음식과 또 커피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경북 울진의 이 식당도 무료 식사 제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산불 진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국물이랑 밥 한 끼 정도 제공해드리면은 힘이 나시지 않을까 해서. 한 중국집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산불 진화 대원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요청사항에 산불 작업이라고 쓰고요. 결제는 후불로 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거 본 네티즌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별 5개짜리 리뷰에 돈만 내고 음식은 안 받는 식으로 이렇게 기부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거 받은 사장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손님들 기부금에 사장님 기부금을 더해서 A짬뽕의 손님들 이 이름으로 울진구 공식 기부처에 기부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화마와 싸우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음료를 내놓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비록 커피 한 잔인데 그렇게 이제 고마워하시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는 도시락 업체입니다. 진화대원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 가게 문을 개방했습니다. 숙박업소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민과 다른 지역에서 지원 나온 산불 진화대원들을 위해 객실을 할인된 가격에 혹은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한 낚시 동호회는요, 이분들 숙박비를 대신 내주는 운동을 벌이기도 해서 훈훈함을 주고 있는데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빨래에 나섰습니다. 진화에 나선 군 장병들의 옷을 무료로 빨아주는 거죠. 누구라도 이런 현장을 보면 저희들 같은 마음이 다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자 이래 왔습니다. 이 소식 접한 시민들 가만히 있기가 참 힘듭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산불이 정리되면은 울진 삼척을 꼭 찾아가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선행을 실천한 가게들을 투어하겠다, 이런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착한 일 한 분들을 돈줄, 그러니까 돈으로 혼줄 내겠다, 이렇게 벼르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런데 상당수 가게들이 무료 제공 대상을 소방대원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아니면서 산불 진화에 참여한 분들 내심 섭섭할 수 있다는데요. 사실 소방대원은 소방청 소속 소방관이나 의용 소방대원을 의미합니다. 건물이나 공장 등에서 불이 나면 소방당국이 업무를 담당하죠. 그래서 불 끄는 사람도 쉽게 소방대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하지만 산불은 좀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이 일단 담당합니다. 이번처럼 대형 산불의 경우 산림청이 지휘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번 산불 진화에는요, 소방대원뿐 아니라 군인, 경찰관, 또 자원봉사자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에 나선 사람들을 모두 산불 진화대원으로 불러야 한다는 게 산림청의 견해입니다. KBS 뉴스 정재주입니다. 이달부터 전북 지역 섬으로 가는 여객선 운임이 절반으로 할인됩니다. 모든 승선객에게 할인이 적용된 건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지역 섬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항에서 72km 떨어진 어청도. 이른 봄 평일인데도 벌써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빼어난 경관과 등대, 철새와 낚시의 천국으로 유명한 데다 여객선 운임이 반값으로 내려 관광객들이 늘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저희 주부로서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온 김에 한번 봐서 괜찮으면 애들 데리고 같이 오려고요. 이달부터 군산과 부안을 기점으로 하는 전북 지역 4개 항로, 12개 섬을 오가는 모든 배 운임이 50% 할인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운항거리가 가장 긴 어청도의 경우 4인 가족이 섬을 찾는다면 기존 왕복 18만 4천 원의 반값인 9만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섬 주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산악회 회원들이 15명이 온다고 하는데 15명이면 벌써 50% 감액이면 얼마입니까? 몇십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그러기 저한테 오늘도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전라북도는 이와 연계해 여행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어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부해서 도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 관광지 정비와 신규 자원 발굴, 취업 방류 사업 등으로 섬 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기획이라고 전라북도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본격적인 산란기를 맞은 두꺼비들은 알을 낳기 위해 야산에서 습지로 대거 이동하는데요. 올해도 두꺼비들이 도로 위에서 변을 당하면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농수로에 빠진 두꺼비 한 쌍이 벽에 갇혀 옴짝달싹 못합니다. 또 다른 두꺼비 한 쌍은 도로가 철제 담장을 넘지 못해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에는 차에 깔려 죽은 두꺼비 사체가 널려 있습니다. 양서류 산란철인 3월, 알을 낳기 위해 야산에서 근처 습지나 저수지로 내려오다 잇따라 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서식지인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번 주 토요일에 로드킬을 상당히 아침에 많이 당했더라고요. 두꺼비 같은 양서류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생태 건강성을 가늠하는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태 다양성과 건강성을 결정짓는 먹이 사슬의 중간자이기도 하지만 마땅한 보호 대책은 없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일부 저수지 근처에 수로 탈출용 사다리를 만들어 시범 설치하고 있지만 확대 보급조차 쉽지 않습니다. 현황을 먼저 가장 잘 파악을 해서 그곳에 집중해서 생태 통로,
생태, 소형동물 탈출로 등 여러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봄에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산란 두꺼비의 로드킬. 목숨을 걸고 저수지를 찾아 알을 낳고 부화해 다시 서식지인 야산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두꺼비의 순환은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은 중국의 오미크론 폭증 소식과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지속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2% 넘게 내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63포인트 하락한 2645.65에, 코스닥은 19.27포인트 내린 872.44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도 외국인의 집중 매도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영업 환경 악화가 예상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에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 수출 소비재주들이 급락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철강주들은 좋은 실적이 기대되며 오름세를 나타냈고, 카카오는 글로벌 전략을 재편한다는 소식에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원 30전 오른 1242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서쪽 지역부터 비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저녁까지 수도권과 서해안은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겠지만 그 밖에 전국은 5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많진 않겠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내일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에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질 텐데요. 내일 안전거리를 넉넉하게 두시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새벽까지 서해안과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1도로 출발해서 대전 3도, 대구 5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내려갈 텐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이 14도, 대전 17도, 대구와 광주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한 차례 더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